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루키 1 이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1000m에서 전체 12마리가 지금 경쟁을 하겠는데요. 전부 다 신마입니다. 신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주는 뭐 솔직히 어떻게 뛸 것이다, 뭐 말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죠. 뭐 이런 상황에서 배팅을 한다?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아직은 신마들이에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마필들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는 이세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1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향후 기대치 또는 뭐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 뭐 혈통적 가치, 뭐 이 정도 갖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깜깜이 경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눈길이 가는 관심마 정도가 좀 어떤 식으로 뛰는지, 뭐 능력이 어떤지 정도 가늠해 보는 경주. 다시 말하면 이 마필들이 다음번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평가해 보는 경주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 경주에 뭐 승부를 보겠다라든가 뭐 강하게 배팅을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경주는 솔직히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마 원평가속, 3번마 컴플리트 타임, 10번마 천리총, 이세마필 정도가 직전 주행심사에서 좀 좋은 걸음을 보여줬었고요. 혈통적 가치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눈길이 가는 그런 마필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3번마 컴플리트 타임은 조교 모습도 상당히 괜찮고요. 주행심사도 상당히 여유있게 받았죠. 또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 이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이고요. 이 마필 정도 솔직히 조금 믿음이 간다 정도지, 다른 마필들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1번 원평가속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10번마 천리총은 글쎄요,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좀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고, 역시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발력을 좀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신마가 외곽에서 빠른 선행을 잡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뭐 전 어차피 배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경주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겠고요. 꼭 손을 대시는 분이라면 3번 컴플리트 타임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안말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m 경주거리에서 전체 12마필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번마 최강일세, 2번마 스테디 위너, 3번마 히트 제팟, 5번마 런앤드건이 사전 인기도에서 좀 인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나 1번 최강일세의 인기가 과연 독보적인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강 3중 구도로 돼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필들이고, 또 하나는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선행을 나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가장 인기마인 1번마 최강 1세를 보시면 6번을 나와서 직전에 이착한 거 말고는 보여준 게 아예 없습니다. 아예 바닥권이죠. 직전 경주, 그 6월달 경주에선 선행을 나왔다가 1200m에서 뒤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선의권에 붙어서 가면서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2착을 차지했는데, 그 뒤에 말들이 보시면 뭐 동방 캡틴, 월드 플라워, 뭐 금요일날 나와서 뭐 힘 한번 못 쓰고 물러난 말들이죠. 이런 마필한테 이긴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최고 인기마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좀 약한 경주가 될 거고요. 이번마 스테디 위너,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죠.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 힘 한번 못 쓰고 결국 뒤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이 페로비치 기수가 말을 상당히 잘 타요. 잘 타는데 페로비치 기수도 좀 앞선에 붙였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기수처럼 보이고요. 3번마 히트 제팟은 직전 경주
굿탱크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면서 이번 경주 인기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명성매직을 3위로 밀어내고 2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착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되는데, 이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2착한 게 8번을 나와서 2착 1번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오히려 이변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라는 얘기는 결국 이번 경주가 다 부진마 편성이란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엉뚱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6번마 다리뜨니 11번마 부산 에이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마 다리뜨니는 이제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조인권 기수가 인기마를 탔지만 선입권에 붙여놓고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마필하고 스테디 위너가 같이 뛰었는데 인기마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 경주가 결국 배당이 나왔던 경주가 되었죠. 그런데 이마필을 지금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다리뜬이란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해서 좀 초반에 힘 한 배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솔직히 뒤에서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경주죠. 자, 11번마 부산 에이스는 이제 직전에 5월달 경주에서 이제 폐출혈이 나면서 출장 정지 1개월을 받고 6월달에 주행 심사를 받고 직전 경주에 나왔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죠. 김철호 기수가 인기 2마를 타고 정말 뒤에서 그냥 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에 지금 최시대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이게 4살짜리 앞말이고 12전을 뛰면서 뭐 2착 1번, 3착 1번을 갖다 댄 게 최고 성적입니다. 최고 성적인데, 이 마필이 만약에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선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요, 5월달 경주, 폐출이 났던 5월달 경주에 보시면 뭐 캐치 더 빅토리라든가 수소 파워, 닥터 자이언츠 이런 말이랑 같이 뛰었던 마필이고요. 4월달 경주에서는 무적 불패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는데 그때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산 에이스라는 말은 좀 편성이 좀 강했었던 데서 뛰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6번마 다리뜨니 11번마 부산 에이스가 선행을 나가고 게이트 2점 있는 2번 스테디 위너가 바로 선위권에서 붙여갈 것이고, 마지막에 최강일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텐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결국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말들 중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6번마 다리뜨니, 11번마 부산 에이스, 2번마 스테디 위너,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1번마 최강일세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를 12마리가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편성입니다. 6등급에서도 좀 약한 말들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기마들이 각각의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2번마 크레이지 탱크, 5번마 대산특급, 9번마 천상성, 12번마 스마트 파워, 이 네 마필 정도가 지금 좀 인기권에 들어가 있고요. 능력상,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좀 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각각의 말들이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자, 2번마 크레이지 탱크,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좀 잔병치레가 좀 많고 휴양이 상당히 길어진 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출전을 하고 한 7, 8개월 정도 쉬고 이제 주행심사 나온 다음에 직전 경주
3월달 경주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뭐 드림노크라든가 금성세계, 뭐 일양달마 비교적 좀 강편성에서 뛰기는 뛰었는데 이때 사착을 하고 나서 지금 또 한 4개월 정도를 쉬고 나옵니다. 물론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기록도 양호했고 앞선 전개도 가능했기 때문에 주행심사 모습은 상당히 양호해서 이번 경주 상당한 인기를 좀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타마필에 비해서는 좀 앞서 있다라는 건 좀 사실입니다. 자, 5번마 대산특급, 아마 이번 경주 2번마 크레이지 탱크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지금 누릴 마필이죠. 이제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에 놀라운 끝걸음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그 경주는 이제 1000m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200m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이 대산특급의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지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9번마 천상성은 솔직히 보여진 모습은 뭐 크게 없는데 상당히 좀 꾸준하게 뛰고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줄 수 있는 마필, 거기다가 지금 좀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마필한테도 지금 눈길이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올드패션드의 자마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 경합을 하지 말고 이 선의권에서 꾸준히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마 스마트 파워, 이 마필은 이제 우승 경험도 있고요. 역시 또 2200m에서 우승 경험도 있고 이제 역시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달 경주에서 완전히 늦발을 해버렸죠. 늦발을 해서 경주를 망치고 25주 동안 휴양을 하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휴양이라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데 주행심사 모습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곽 게이트고 강력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좀 이번 경주에서 좀 엉뚱하게 보는 말은 1번말 럭셔리 돌풍입니다. 자, 이 마필 참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이죠. 1억 2,500만원짜리 아주 고가의 마필이고요. 마체형도 상당히 좋고 분명히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농땡이 기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이제 그 직전에 이 크레이지 탱크와 같이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릅니다. 특히나 지하주기수가 갑자기 빵 치고 나와버리면 승부가 상당히 좀 재미있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늘 말하지만 고가의 마필은 언젠가 한 번쯤은 자기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상당히 럭셔리 돌풍한테는 게이트에 2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편성도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에 좀 노려볼 만한 경주가 아닐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는 약편성에 경주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기마가 뭐 휴양이라든가 또는 전개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약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신중하게 보고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런 경주 좀 안 건드리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대산특급, 9번마 천상성, 3번마 크레이지 탱크,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 역시 인기마를 그냥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1번마 럭셔리 돌풍이 뭐 엉뚱하게 만약에 경주 전개를 한다면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역시 뭐 부진마 경주입니다. 뭐 눈에 이렇게 탁 띄는 그런 말도 없고요. 능력들이 좀 엇비슷합니다. 능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번 경주는 지금 눈에 띄는 선행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선행마가 없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선이 역시 두터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주로 보기 때문에 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앞선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이 이제 9번마 성산 히어로, 그리고 4번마 닥터 테이크, 6번마 파이트 드림 등이 좀 앞선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선의권에서 2번마 신진강호나 8번마 스마티 돌풍, 그리고 12번마 캐치 더 스카이가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 치프 오피서가 추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2번 신진강호하고 7번 치프 오피서, 이 유병복 마방에서 지금 이 두 마피를 같이 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신진강호가 솔직히 앞서 있는데 이게 10번을 나와서 아직까지 뭐 모습을 보인 게 없습니다. 자, 치프 오피서는 지금 2번을 나왔고 이게 세 번째 경주인데, 글쎄요, 장래 발전이 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긴 해요. 체형도 상당히 괜찮고 뛰는 모습도 괜찮은데 이 마필이 좀 늑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발 때문에 이제 경주를 망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거든요. 경주를 주도할 선행만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주라면 마지막 한 발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는 6번마 파이트 드림이 상당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있는데,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보통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강한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 승부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전개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12번마 캐치 더 스카이, 저는 이 마필이 이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서승훈 기수가 특기를 살려서 앞선에 붙이는 이제 선행 경쟁을 만약에 한다, 이러면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순발력 있는 마필이 없는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캐치 더 스카이가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다. 주도하게 되면 솔직히 올라올 마필도 없다고요. 일단 뭐 순발력이 지금 보여준 모습에서 가장 앞서는 거는 성산 히어로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단점이 마체가 좀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 선행 승부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6번 파이트 드림이나 12번 캐치 더 스카이, 2번 신진강호와 같이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1400m를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산 히어로는 뭐 아니면 도인 경주가 되는 거고요. 파이트 드림은 꼭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 8번마 스마티 돌풍입니다. 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스마티 문학의 자마죠.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좀 뒷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뒷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붙여서는 가는데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그렇게 좀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과연 9번마 성산 히어로가 도주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12번마 캐치 더 스카이가 과연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교적 전개가 자유로운 6번마 파이트 드림이 선전할 가망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비인기권 마필이죠. 7번마 치프 오피서. 이 마필은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느려진다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배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6번마 파이트 드림, 12번마 캐치 더 스카이, 9번마 성산 히어로, 이렇게 앞선에서 갈 수 있는 마필들, 결국 인기마입니다. 이 마필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7번마 치프 오피서의 마지막 추입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경매마 연령 오픈 경주고요. 1200m 경주 거리를 12마리가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필의 능력이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적중과 비적중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이제 일단 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아킬리온, 7번마 온천하, 8번마 브레가속, 10번마 뉴스타 영천,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8번마 브레가속이 가장 순발력은 지금 앞서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막강한 이제 순발력을 발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는데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앞선에 나가고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이 1000m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주 1200m에 나와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쳐졌고, 그 다음 경주 역시 1000m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8번 게이트에서 어느 정도 스타트는 했는데 마지막 뒷심이 지금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필은 좀 몸싸움에 약하다, 좀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동국 기수가 2kg의 부담 중량 증가를 안고 뛴다 라고 했을 때 단독 선행을 가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불의 가속도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안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2번마 아킬리온, 이 마필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 박현우 기수가 기승한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선행권,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좀 경주를 전개하는 마필인데 뒷심은 없는 말입니다. 뒷심은 없는 마필이긴 한데 안게이트에서 만약에 좀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좀 버텨볼 만도 한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제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은 이제 7번마 온천하죠. 조상범 기수가 타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 출발을 하면서 약간 외측으로 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14번마 광양 으뜸 바로 뒤에 붙어서 이제 2위권에서 진행을 하면서 직선주로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스텔라로드가 아주 무섭게 치고 나왔죠. 그래서 거의 뭐 착차 없는 3착을 하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온천하가 이번에는 이제 선행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지금 약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조교할 때도 보면 뭐 국산마 오군님 페더럴 킹과 병합을 하면서도 밀리지 않는 거를 보여줬고요. 외산마 사군이죠. 아메리칸 포스원과 병합을 할 때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뷔 이후에 발주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제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발주만 보완이 된 거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가장 미지의 말은 10번마 뉴스타 영천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말이죠. 자, 데뷔전에 직전 그 주행심사에서도 역시 선두권에서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고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매니피의 자마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뉴스타 영천하고 온천하가 지금 둘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조상범 기수가 온천하를 조교시키고 뉴스타 영천을 조교를 시켰습니다. 뭐 프리기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온천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뉴스타 영천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잘 보질 못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지. 어쨌든 근데 이 뉴스타 영천은 신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주 약편성 선행경합이 없는 경주라면은 뉴스타 영천을 좀 믿을 만도 한데 이게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그런 불리함을 안고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말들이 선두권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개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선행경합이 치열하다면 1200m 경주에서 선의권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저는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이 뭐냐? 9번마 글로벌 천사입니다. 물론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요 3착 한 번 한 거, 직직전 경주죠. 5월달에 이제 3착 한 번을 한 게 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지금 발주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발주가 안 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행마를 상당히 잘 타는 기수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혁 기수가 많이 부진하죠. 근데 지금 하만식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었던 기수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마필의 특성을 잘 알거든요. 이 하만식 기수가 이 글로벌 천사를 가지고 초반에 이 선두권과의 거리만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갈 수 있다면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분명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선행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 이 선행경합을 하는 마필들이 각각의 단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경주기는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전개가 유리한 9번마 글로벌 천사, 그리고 7번 온천하,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를 10번마 뉴스타 영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안게이트에서 기습선행을 감행한다면 버텨볼 수 있는 2번마 아킬리온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인기마죠. 4번마 초인스파크, 직전 경주 대산특급의 뒤를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데, 저는 이 경주가 직전 경주 초인스파크 같은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강한 편성도 아니었고 1착마와 거의 6만신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마필은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 않은 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에서 전체 12마리가 자웅을 겨루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좀 관심 있는 마필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2번마 디바인 퀸, 이오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을 나가면 좀 더 뛰는 마필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마필이죠. 국산마 5군의 승군에서 승군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뒤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죠.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듯한데 여기서 지금 정체를 보일 것 같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마 굿탱크,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입니다. 2번 나와서 2번 다 우승을 했고 이제 승군전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죠. 그리고 뒷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승군전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편성이 아무래도 좀 강해졌는데 지금 이 부산 3경주 경주가 편성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마필들이 다 좀 상승세의 마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편성인 거는 맞지만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굿탱크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5번만 퍼스트스타, 1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늘 자기 걸음은 내줍니다. 자기 걸음은 내주는데 밋밋하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끈기도 좀 부족한 편이고요.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마필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고 현구는 벗어날 것 같은데 이번 경주 편성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6번만 패션 블레이드,
아마 구탱크와 함께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입니다. 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을 나와서 2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국산마 6군에서 3착으로 아쉬운 승군을 한 이후에 직전 경주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좀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까지는 좀 뒤에서 좀 날라오는 그림이 좀 많았었는데 이 페로비치 기수가 기본적으로 좀 앞선에 붙여뛰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앞선에 붙여뛰었을 때 조금은 더 기록을 내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선의권에서 뛰고 마지막에 이제 넘어섰던 킹스랜딩을 넘어섰던 이제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도 아마 그 앞선 선행마들을 보내주기는 하는데 좀 같이 붙여뛸 가망이 높습니다. 자, 7번마 윈드파크는 이것도 뭐 이제는 좀 하향세에 들어선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지고요. 9번마 미드나잇 퀸 2연승을 거두고 직직전 경주 5월달 경주에서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기대에 부응을 못했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역시 1번 게이트 좀 유리한 게이트에 들어가 있었지만 자기 걸음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선두권에 붙여서 뛰어야 됩니다. 뒷심이 막한 마필이 아니고 선두권에 붙여서 뛰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인데 그러니까 선두권과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모주노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또 직전 경주보다는 2km의 감량 이점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좀 밋밋하다. 그래서 이 마필도 여기가 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국산마 5군의 편성이 좀 약한 경주에 나오면은 당연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편성이 좀 강해지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11번마 버닝 파티는 이제 최근 살아난 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경주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 마필도 역시 선두권에서 좀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외곽 게이트라는 좀 단점은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연승을 거두고 있는 구탱크가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그렇다고 구탱크가 쉽게 무너질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경주가 되고 말았는데, 자, 전개를 좀 보시면요. 이번 경주는 어쨌든 3번마 구탱크가 게이트의 이점 그리고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행승부를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2번 디바인 퀸이 어느 정도 이 3번을 괴롭혀 줄 수 있느냐고요. 바로 뒤에 붙여서 6번마 패션 블레이드, 그다음에 5번마 퍼스트 스타, 8번마 동반의 시작, 9번마 미드나이트 퀸, 11번마 버닝 파티 등 선의권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는 그리고 이 경주의 흐름은 조금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 구탱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바닥 추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의 관건은요. 과연 3번 구탱크가 강해진 편성에서도 버틸 수 있는 능력 마냐, 그리고 늘어난 거리에서도 역시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고요. 이 구탱크가 뛰었던 최근의 두 경주에 비해서는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구탱크가 만약에 여기서 원사이드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은 향후의 발전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6번마 패션 블레이드, 11번마 버닝 파티, 3번마 구탱크, 이 세 마필, 인기마 세 마필이죠. 인기마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모주노 기수가 말머리를 잘한다면 선의권에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칠 수 있는 9번마 미드나잇 퀸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 위에 말씀드린 세 마필 3번 굿탱크, 6번 패션블레이드, 11번 버닝파티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필이 여기서 우승을 해서 국산마 4군을 간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어느 거냐? 결국 이 세 마필이 승군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m 경주 거리에서 12마리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게 부경 경마하고 서울 경마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경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예상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좀 하위군 마필들을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면요, 부경 경마장의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세 보입니다.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서울 경마장 마필보다 이상하게 부경 경마장 마필들이 조금은 더 강하다. 같은 군일 경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물론 뭐 상위군으로 갔을 때는 좀 다르지만 하위군에서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국산마 6군의 이제 안말 경주고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에 대한 과시는 좀 금물인 경주고요. 이 마필들이 향후에 발전 기대치가 좀 있다.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1번마 원더풀 만보, 6번마 가보사랑해, 7번마 히어로 스피드 등이 이제 앞선 전개, 선행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11번마 어플리트 마린, 이 마필 정도가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직전 경주에 깜짝 우승을 했었던 3번마 라게르타도 역시 이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 이 뒤에 이제 2번마 송환캐시라든가 5번마 송환플레이어, 뭐 12번마 아침함성 등이 마지막 추입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건은 뭐냐? 이 앞선에 뛰는 말들은 초반에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힘이 처지는 마필들이고, 추입으로 뛰는 말들은 초반 순발력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추입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돼서 어려운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주를 그러면 앞선에서 그냥 끝날 경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를 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앞선에서 뛸 말을 보면 이제 1번마 원더풀 만보, 지금 오랜만에 지금 단독 선행에 지금 기회를 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에 있었고 부담 중량이 높았는데 지금 김하인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4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죠. 뭐 10번을 나와서 2착 1번 한 마필이에요. 근데 김하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고의 지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김하연 기수가 이 원더풀 만보를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6번마 가보사랑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선행마입니다. 기본적인 선행마인데 말 그대로 그냥 선행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오고 그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인데 마지막에 뒷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좀 뭐 박으론 기수가 다시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행마 앞선에서 뛰는 말들을 괴롭히는 말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선행력을 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7번마 히어로 스피드, 아마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마가 될 거예요. 직전 경주에 이제 2착을 차지했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선두권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데 이 마필은 오히려 그 단거리보다는 차라리 1300, 1400이 더 나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버티기를 한 후에 이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성혁 기수 요즘 참 잘 타죠. 잘 타는데 추임말을 상당히 잘 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글쎄요,
힘한배에 있어서는 조금 문성혁 기수가 좀 딸린다 이렇게 봅니다. 추입이 좋은 마필들을 타면 상당히 능력이 있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7번 히어로 스피드가 과연 1번 원더풀 만보와 가보 사령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마필은 선행을 가도 무너집니다.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질 거냐 아니면 버틸 것이냐, 이게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자, 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3번마 라게르타,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라게르타, 히어로 스피드 그리고 가보 사랑에 다 같이 뛰었죠. 그래서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이혁 기수였단 말이죠. 지금은 박병윤 기수. 그래서 조금 믿음이 조금 덜한 것도 사실이고,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좀 바닥권의 마필이었단 말이죠. 앞선에 붙이고 뒤로 처지는 말, 아니면 아예 바닥에 있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말, 이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복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11번마 어플리트 마린, 제가 가장 지금 주목하는 마필입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에 있고요, 근성은 좀 부족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의권에서 선행마들을 보내주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한 발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최범행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 경험만 하지 않는다면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자, 추임마들 2번마 송환캣, 5번마 송환 플레이어, 12번마 아치남서, 다 극단적인 선행 추임마입니다. 극단적 추임마이기 때문에 초반에 앞에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다가 이제 마지막에 날라오는 걸음인데, 과연 이미 뭐 경주 결과가 뭐 굳혀진 상황에서 혼자 뛰어서 날라오느냐, 아니면 정말로 취입을 하기 위해서 날라오느냐, 뭐 요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저는 5번마 송환 플레이어는 지금 16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장추열 기수라 하더라도 저는 이 마필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좀 보고 있는 거는 송환캣입니다. 이 마필은 진짜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아주 멋있게 날라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서 보이지도 않든가죠. 3월달 경주에서 모던베스트랑 손잡고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배당을 내버렸죠. 이때 이 송환캣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마지막 취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때 이 뛰었던 말이 이제 월영이, 펜시펜츠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갔던 경주인데, 그럼 월영이나 펜시펜츠를 지금 이 경주에 갖다 대고 선행을 가라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다른 선행마들보다 약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송환캣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11번 어플리트 마린,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7번 히어로 스피드,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2번 송환캣,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게이트의 이점으로 기습선행을 가볼 1번마 원더풀 만보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4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 역시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강력한 인기마가 하나 있죠. 4번마 에이스 솔로몬. 그러니까 이 마필을 거의 축으로 해서 뚫릴 경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1강이 있기 때문에 후창마 찾기 경주입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1강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에이스 솔로몬, 1강인 에이스 솔로몬의 약점이 뭐냐? 그랬을 때 약점이 보인다면 혼전 경주 내지는 이 가장 인기마를 제외하고 가죠. 근데 지금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약점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편성 자체가 뭐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약한 편성은 아닌데 그렇다고 강한 편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솔로몬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선행 전개도 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발전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실수만 없다면 물론 부담 중량이 1kg 올라간 거는 있지만 솔직히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가 엉뚱한 말머리만 하지 않는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말이 4번마 에이스 솔로몬입니다. 자, 그럼 후차권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후차권은 오리무중입니다. 능력들이 좀 엇비슷해요. 1번마 원더풀킹 역시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이죠. 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요. 끈기 있게 붙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승부를 한다면 1200m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승분전을 갖는 국산마 육군 3번마 파티인디. 이 마필은 지금 승분전입니다. 근데 승분전의 상대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파티인디가 싸웠던 마필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의 편성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7번마 퀸브론스키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마필도 국산마 6군에서는 그나마 꾸역꾸역 뛰었는데 5군에 승군한 이후에는 역시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좀 기대를 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들이 국산마 6군 때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5군에 와서 좀 헤매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2번마 인피니티 파워.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을 조인공 기수가 상당히 잘 타죠. 근데 이게 직전 경주에 김태경 기수가 거의 인기 꼴찌말을 갖고 끌고 들어오면서 아주 고배당을 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마계의 속설 있잖아요. 고배당을 냈던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냥 속설로만 보실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인기마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견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마필을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 인피니티 파워가 인기마거든요. 인기마니까 상대방들이 서로 다 견제를 합니다. 이 마필이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에 따라서 전개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티 파워는 저는 좀 인기마임에도 좀 불구하고 조금은 좀 어려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번마 한라누리. 이게 지금 최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11번마 한라누리가 원더풀킹과 만약에 이 마번이 바뀌었다면 저는 한라누리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봅니다.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최근 좀 주춤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 걸음은 지금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순발력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이고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외곽에서 과연 선행승부를 할 수 있느냐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지금 1200m. 이 1200m의 가장 큰 혜택을 볼 말이 뭐냐? 저는 9번마 골든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했었던 마필이고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항상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에요. 모준호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승부를 했습니다. 선행승부를 했는데 쉬운 선행은 물론 아니었어요. 물론 아니었는데 뚫고 나오면서 선행을 잡았지만 마지막까지 버텨내지를 못했죠. 1400m에서. 근데 이 골든이란 말은 아마 이 데뷔전이라든가 최근에 뛰어온 행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모준호 기수가 다시 한번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승부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선행력이 좋은 1번마 원더풀킹이나 11번마 한라누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이 골든이 버틸 수도 있는, 그래서 경주거리가 1200m로 줄어든 것이 골든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이런 게 아니고 경주거리나 전개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 부경 4경주를요 4번마 에이스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뛸 수 있는 말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4번마 에이스 솔로몬보다 뒤에서 오는 말이 추입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번마 에이스 솔로몬의 앞에서 뛸 수 있는 1번마 원더풀 킹이라든가 제가 기대하는 9번마 골든, 그리고 외곽에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기를 갖고 있는 11번마 할라누리까지 이렇게 네 마필이 좀 전개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역시 엉뚱하게 9번 골든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에이스 솔로몬, 9번 골든, 1번 원더풀 킹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유연명 기술을 믿고 기습 선행을 노릴 수 있는 11번마 할라누리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 거리에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후에 그 발전 기대치가 높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이고 막판까지도 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향후 발전 기대치가 있는 인기마들이 주행 습성이 거의 뭐 겹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상당한 혼전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전 인기들을 보면 1번마 하이하이, 12번마 광양으뜸,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광양으뜸, 그리고 가장 좋은 게이트에 있는 1번마 하이하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마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12번마 광양으뜸은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에 나와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이고요. 향후 발전 기대치도 상당히 크고 어느 정도까지도 좀 승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광양으뜸이 과연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1번마 하이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승을 거둔 이후에 이제 승군을 해서 옥스퍼드 킹과 붙었었습니다. 물론 뭐 옥스퍼드 킹한테는 좀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이착을 했었고요. 전 경주에서는 약간 이마피를 보자면 약간 발주가 조금 느렸다라고 봐야죠. 그래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힘이 있어서 장추열 기수가 이마피를 가지고 3착을 됐습니다. 자, 이 하이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이제 데뷔를 할 당시에는 완전 선행마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에 있어서는 하이하이가 조금은 좀 유리해 보이고요. 자, 8번마 이스트 임팩트, 이 마필도 상당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데뷔 이후 2연승을 거두고 이제 상군 경지, 국산마 5군 경주에 와서 사만다 치프와 이제 경쟁을 했었고요. 직전 경주에 근데 너무 늦발을 했습니다. 완전 늦발을 했죠. 인기 1위 말이었는데 늦발을 하면서 결국 경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기원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거든요. 과연 발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인데, 만약에 스타트 능력만 그대로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은 이 세 마필이 상당히 재미있는 초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말이 6번만 노르웨이 서드입니다. 이 마필은 저는 전천후 마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13주 만에 나오고 있죠. 너무 장기 휴양입니다. 이 장기 휴양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가장 감을 못 잡는 말이 4번마 질주대로죠. 이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초반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아마 데뷔 이후에 향후 발전 기대치는 이 마필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악벽을 갖고 있습니다. 좀 외측으로 좀 사행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직전에, 그러니까 5월달 경주죠. 5월달 경주에서 주행 불량. 초반에 스타트를 끊고 나왔지만 주행 불량으로 외곽으로 빠지면서 주행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직전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는 역시 인기 1위답게 선입 전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질주대로는 상당히 좀 악병만 순치가 된다면 향후 발전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조교에서 마지막 조교죠. 22일 조교였던가요? 그 조교에서 좀 말이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날, 그 전전날은 상당히 좀 편안한 조교가 됐었는데 마지막 조교에서 좀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악벽이 순치가 되지 않은 말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조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뭐 하이하이, 노르웨이 서드, 에너자이저, 뭐 이스트 임팩트, 광양으뜸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선행 마필입니다. 선행 마필인데 이 질주대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필만 제어가 된다면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이 저는 6번만 노르웨이 서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9번마 특권도요. 연속해서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세란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승분전이라는 게 좀 문제기는 하지만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앞선에서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앞선이 아주 치열할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이나 뚝심이 있는 마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경주고 몸싸움이 약한 말들은 솔직히 버텨내기가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경마는 승부가 나는 경주니까요. 자, 저는 이번 경주 되든 안 되든 제가 좋아하는 말을 놓고 가겠습니다. 자, 6번마 노르웨이 서드, 1번마 하이하이, 그리고 4번마 질주대로. 최고 인기마인 12번마 광양으뜸을 저는 복병으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광양으뜸의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말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번마 하이하이, 4번마 질주대로, 1번마 노르웨이 서드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보고 약간의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부경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전체 12마리가 1200m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혼합군 경주예요. 혼합군 경주 일단 외산마하고 국산마가 이제 그 같은 등급에서 붙는다면 같은 값이면 외산마가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외산마로 나오고 있는 게 월드 시카고, 그리고 블라벤, 태풍소리, 위닝 포스트, 마이 베이비걸 이렇게 5마필이 지금 외산마로 나왔는데 솔직히 자력으로 이번 경주에서 우승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중에 4번 블라벤 호주마이고 이제 그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마필이 이 데뷔전에서 조금 모습이 약간 좀 모습을 감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당장 데뷔전에서 국산마 4군에 있는 이 국산마들을 넘어서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10번마 퓨처킹 이마필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이요시키 이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1200m에서 바닥에서 날라왔죠. 바닥에서 날라와서 결국 1착을 차지했고 이때 같이 싸웠던 게 이제 해피위치 그리고 오늘 같이 추천하는 BK 룩스까지 이렇게 같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퓨처킹은 지금까지 보시면요 싸웠던 편성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퓨처킹은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좀 충막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약간 좀 마필이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단점은 있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을 저는 이제 충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충마를 생각하는 마필이 있다면 이 마필의 전개에 따라서 같이 들어올 말을 정해야 됩니다. 자, 퓨처킹은 스타일 자체가 이 뭐 직전 경주에는 바닥 추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약간 그 선입형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의 말들을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4코너에서 넘어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마필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번 경주거리 1200m 1200m를 최근 3번을 뛰었기 때문에 경주에 대한 그 거리에 대한 경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도 앞선보다는 좀 선입에서 전개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8번 디바인 뮤직, 그리고 11번마 파워게이트, 12번마 영광의 스타트,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지금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11번마 파워게이트와 12번마 영광의 스타트는 이제 승분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요. 상당히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마필 다. 근데 뒷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기는 좀 어렵죠. 12번마 영광의 스타트는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차라리 이 선행마 중에서는요, 저는 가장 강한 건 8번 디바인 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발전이 좀 늦는 마필이에요. 근데 기본 능력은 항상 갖고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에선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경합이 일어났을 때 좀 쉽게 꺾이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세 마필 8번 디바인 뮤직, 11번 파워게이트, 12번 영광의 스타트가 초반에 치열한 선행 경합을 한다면 솔직히 이 마필 다 무너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10번마 퓨처킹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선행마를 넘어가느냐도 선행마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11번마 파워게이트나 12번마 영광의 스타트는 버티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선행마 중에서 버틴다면은 8번마 디바인 뮤직이 좀 버틸 가망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1200m의 경주 흐름이 빠른 경주입니다. 스타트 능력이 좋은 능력도 많고 그 다음에 경주거리도 좀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붙여 들어가는 말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BK 룩스가 직전에 퓨처킹이랑 같이 뛰고 나서 바로 출전을 했죠.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인기권에 있긴 했지만 결국은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 이제 정상주기로 지금 돌아왔어요. 정상주기 이제 4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퓨처킹의 뒤를 이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말 BK 룩스가 될 가망이 높고요. 제가 좀 의외로 보는 말은 3번마 골드 캔디입니다. 자, 이 마필 최근 들어서 조금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필도 원래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발주는 되는데 최근에 발주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뒷심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주 약간의 발주의 변화만 좀 올 수 있다면 발주 변화만 온다면은 당연히 저는 앞선에 붙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넘어설 걸음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호남마 경주에서 결국 외산마들을 다 지우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은 경주지만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0번마 퓨처킹, 그리고 8번 디바인 뮤직, 2번 BK 룩스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3번 골드 캔디, 이 마필이 만약에 이를 내면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의 경주고요. 1400m에서 전체 12마리가 장을 겨루겠습니다. 자, 이게 부경 5경주와 마찬가지로요. 혼합 4군 경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외산마, 뭐 그린와트, 라이오넷,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외산마가 펠리스 퀸, 글로벌 럭키, MJ 포인트, 이렇게 5마리가 외산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외산마들이 지금 이 경주에서 입상을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또 국산마 경주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경주는 전 경주의 리턴 매치 개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마 라운 스페셜, 3번 제다이, 12번 루이사, 이 세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에 같이 싸웠었죠. 같이 싸워서 제다이가 우승, 라운 스페셜이 2착, 루이사가 3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필들이 보시면 우승한 제다이가 12초 9, 그리고 3착을 한 루이사가 13초 5, 약 3마신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착차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경주 조건이 지금 바뀐 게 뭐냐? 일단 제다이가 부담 중량이 3.5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 라운 스페셜은 0.5가 올라갔고요. 루이사는 1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또 이 세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다 외곽 게이트였는데 라운 스페셜하고 제다이가 지금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루이사는 최외곽 게이트로 갔고요. 자, 어차피 이 세마필의 치열한 승부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마필이 다 추임마라는 거죠. 이 12번마 루이사는 그래도 선위권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이 라운 스페셜하고 제다이는 거의 바닥 추임마입니다. 물론 이 라운 스페셜이나 제다이도 선위권에 붙여 뛸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바닥 추입권이라고 봐야 되고, 직전 경주에선 최고 인기마였던 7번마 럭키 재산, 선행마죠. 이 마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다이가 우승, 라운 스페셜이 2착을 차지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7번 마이 멤버, 6번 천마 투데이, 8번 큐피드 포인트,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앞선 진행을 할 겁니다. 6번, 7번, 8번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럭키 재산보다 강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럭키 재산은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결국 강편성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럭키 재산이 결국은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졌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 다시 또 붙는다. 그러면 앞에 뛰는 세 마리의 선행마는 그냥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요, 부담 중량이 좀 변화됐다라는 문제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길게 설명할 경주는 아니고요. 어차피 인기마선에서 끝나는데 구멍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제다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마필 데뷔 전서부터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던 말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저는 차라리 부담 중량에 이점이 있는 라운 스페셜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다이, 12번 루이사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세 마필의 능력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능력상으로 보면 라운 스페셜과 제다이가 조금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루이사는 전개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니까 결국 당일날 이 마필의 컨디션이나 체중 변화 이런 거를 보고 충마를 정해서 배팅 수, 그러니까 구멍수를 좀 줄여서 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6경주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 경주고요. 1600m 경주입니다. 자, 1등급 치고는 좀 약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이 4번방 어피오 굿맨 이 마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뛰는 스타일도 뒤에서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에 이제 한 발을 쓰면서 날라오는 마필이고 상당히 좋기는 한데, 이번 경주가 지금 20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20주를 쉬었다면은 당연히 배팅권에서는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배팅권에서는 제외를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필은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장기 휴양을 했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 장기 휴양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쉬려고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쉬게 되면은 경주 감각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등급 경주. 저는 1등급을 길게 설명하지 않죠. 자, 1600m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마가 조금은 유리한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최고 핸디캡을 받은 게 역시 6번마 백문백답입니다. 6살짜리 거세마고 레이팅이 133으로 엄청 높기 때문에 57kg의 부담 중량을 안았는데, 원래 이 마필은 이 정도 부담 중량은 좀 지고 뛰는 말인데, 직전 경주 닥터카슨, 블루치퍼 이런 말이 나온 1400m 경주에서 뒤에서 날라오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던 말이죠. 자, 이번 경주는 순발력이 가장 빠른 말이 역시 8번마 골든 위너입니다. 베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고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6km의 감량이 좀 있습니다. 1600m라면 앞선을 나갔을 때 버틸 수도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다만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좀 있습니다. 자, 8번이 선행을 나갈 때 이거와 같이 경합을 할 수 있는 말이 1번마 에이스코리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순발력은 좋은 마필인데 이번에 8번 골든위너와 만났다. 다만 이게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가 갑니다. 다만 이제 3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 좀 짧게 나왔죠. 근데 그전 경주가 1200m를 뛴 경주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나머지 말은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브레이브 킹덤을 제가 자주 추천하던 말인데 1등급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8번, 1번 이 두 마필의 선행 싸움에 6번 백문백답의 취입,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백문백답, 에이스코리아, 그리고 골든위너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1번, 8번의 선행, 6번 백문백답의 라스트 취입, 이렇게 전개를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뭐 1700m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그 편성을 봤을 때 좀 약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말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혼존구도의 경주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 보시면은요, 자, 4번마 러피언 파크, 그리고 6번마 티켓파이어, 이 두 마필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마필을 먼저 설명드리려는 이유가 4월 10일날 경주에 보시면 이 두 마필이 같이 싸웠습니다. 자, 1700m 경주 거리에서 이제 러피언 파크가 이착을 했는데 그때 스타트가 14초 6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느린 경주예요. 느린 경주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티켓파이어 완전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경주가 만약에 느려지게 되면 이 러피언 파크나 티켓파이어가 추입 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경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빨라지게 되면 이 두 마필은 그냥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럼 어떤 흐름이냐? 경주의 흐름이 빠를지 느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선행마 없습니다. 없는데 1번마 일부 등천의 경우에 계속해서 늑발을 하던 말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느닷없이 선행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 붙여 나왔죠. 스타트 기록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 1번 게이트에 1700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경주 보여준 스타트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일부 등천이 선행 승부를 한다면 이 경주의 흐름은 빠를 수가 있고요. 근데 빠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순발력 강한 마필들, 이 마필이 싸워서 빠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주를 좀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일부 등천이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라고 한다면 이 경주 흐름은 상당히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러피언 파크나 티켓파이어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일부 등천이 빠르게 경주를 끌어버리면 러피언 파크나 티켓파이어가 중간에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렀을 때 마지막까지 이런 힘이 남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일보 등천과 같은 개념의 말이 7번마 삼상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에 국산마 6군에서 3착을 하고 지금 3착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도 3kg가 감량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죠. 김용군 기수가 탔음에도 51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과연 선의권 내지는 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만약에 1번하고 7번 두 마필이가 선행을 간다, 좀 쉬운 손쉬운 선행을 간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그냥 한 바퀴 삥 돌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선의권에서 붙을 수 있는 말이 8번마 논스톱 기상, 3번마 드림 패션, 2번마 이터널 메모리 정도가 아마 선의권에서 붙게 될 텐데, 그리고 4번 러피언 파크, 6번 티켓 파이어가 아마 추위권에서 이런 식의 전개가 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1700m라는 좀 특징을 생각했을 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보 등천이나 7번 삼상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유리하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이 삼상처럼 3군 승군을 한 마필이 그 다음에 뭐 막바로 이제 승군전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물어요. 바로 입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을 좀 저는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 1번마 일보 등천의 선행, 그리고 8번마 논스톱 기상과 3번 드림 패션의 선입 전개, 마지막 티켓 파이어의 추입, 이렇게 4마리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고요. 자, 연속해서 지금 3착을 차지하고 3착 승군을 한 2번마 이터널 메모리도 분명히 앞선에서 놀 수는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선의권에서 힘만 쓰다가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러피언 파크는 전 솔직히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직전 경주에서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 러피언 파크는 여기가 한계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1번마 일보 등천, 8번마 논스톱 기상, 그리고 3번마 드림 패션,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면 6번마 티켓 파이어,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8경주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9마리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문학선, 2번 발베니, 4번 슈룹, 5번 콘스티솔로, 7번 볼트맨, 이 5마필은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게 될 마필이고요. 상당히 어느 편성에 가져가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좀 붙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에서 1번마 문학선, 그리고 7번마 볼트맨, 이 두 마필은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요.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마 콘스티솔로도 연승을 거두고 있고 2번마 발베니도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마필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다 연승이 깨지겠죠. 자, 혼합 3등급의 1800m, 형군의 강자인 2번 발베니, 그리고 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5번 콘스티솔로, 저는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경주에서 4번마 슈룹이 선행승부를 한다면 솔직히 경주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4번마 슈룹은 저는 이 마필 강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앞선으로 나가게 되면 끈끈하게 버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에 뛸 때 좀 더 자기 실력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요번 경주에 그렇게 순발력이 강한 마필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4번 슈룹이 좀 손쉬운 선행을 나간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다른 마필들이 슈룹을 놔두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좀 압박이 좀 가해질 텐데, 이 슈룹은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발걸음이 좀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슈룹은 좀 보고 싶지가 않고, 자, 막강한 지금 추임력을 보이면서 최근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1번 문학선. 데뷔전에서는 뭐 완전히 망가졌지만, 장기 휴양을 하고 주행심사를 거쳐서 나온 5월달 경주에서 비인기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입으로 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임자를 만났다라고 보여주는 경주고요. 7번만 볼트맨은 4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2착, 역시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기대마입니다. 향후 기대마인데 이마필도 역시 그렇게 강한 데서 강한 편성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 볼트맨은 발베니를 한번 이겼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4월달 경주에서 볼트맨이 1400m에서 이 발베니를 앞서 나갔죠. 근데 이때는 발베니를 유승환 기수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물론 발베니가 지금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의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 면에서는 좀 불리함은 있지만 그래도 1800을 뛰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요. 자, 5번방 콘스티솔로 역시 4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1800m 경주거리 경험도 좀 풍부하고요.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타고 11번 게이트에서 1800m를 역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형군에서 그래도 놀아봤던 2번 발베니와 5번 콘스티솔로가 조금 앞설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추입을 가할 1번 문학선, 7번 볼트맨까지 이 정도의 경주로 보고 앞선을 장악할 4번 슈룹은 저는 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무너질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물론 인기마들이에요. 인기마인데 인기마 내에서는 좀 혼존 구도가 보이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발베니, 5번 콘스티솔로, 그리고 7번 볼트맨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마지막 추입으로 올라올 1번 문학선이 좀 멋있는 추입을 감행한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이 이변이라는 게 결국 인기만 내에 작은 이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네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지금 8번마 이스트제트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200m인 거의 최강자죠. 어마어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이제 직전 경주죠. 5월달 경주에서 1200m 11번 게이트에서 이제 실격을 당하면서 이제 강착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나와서 역시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1200m만 뛰고, 제 기억으로 아마 이스트제트가 1200 경주만 나온 것 같은데 1200만 뛰고 1군까지 올라오고 명마가 됐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어마어마도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3월 달에 한번 같이 뛰어서 그때 2착을 차지했었고요. 최근 두 경주에선 또 어마어마를 피했습니다. 어마어마는 지금 1400m까지 나가고 있죠. 근데 이스트제트는 1400도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 경마 경력이 좀 되신 분들,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과거에 1군 경주 그러면 거의 다 장거리입니다. 뭐 1800m, 2000m, 뭐 그랑프리 2300m, 뭐 최근에는 뭐 없었지만 2200m, 뭐 이 정도를 뛰어서 우승을 해야 그래도 명마 소리를 듣는 거죠. 단거리에서 백날 우승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랬었고, 과거에 1군 2군은 솔직히 뭐 단거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특별경주나 대상경주가 아닌 이상은요. 옛날에 뭐 C1, C2 하던 그런 시절에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이스트제트는 지금까지 13번을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1200m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1군에서 명마대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뭐 하여튼 지금은 뭐 스프린트를 가리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마필들이 거의 좀 선행마 위주입니다. 우리나라 경마가 보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추입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이 아닌 이상은 하위군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경주거리가 다 짧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자, 일단 이번 경주 8번 이스트제트 출전 주기도 적당하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부담 중량이 1kg 올라갔다는 거. 이거 이외에는 이스트제트를 지금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제트는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 한번 부러지기 전까지는 좀 믿어야 될 마필로 보이고요. 다만 이번 경주가 조금 좀 힘들 수가 있는 게 순발력이 막강한 11번 딕시 어게인, 그리고 순발력이 다시 살아난 12번 개나리송,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심하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경주라는 거죠. 자, 딕시 어게인은 지금 연승을 거두고 1등급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는데 아무래도 직전 경주보다 3.5kg 감량 이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임하면 모르겠지만요, 선행마에서의 이 감량 또는 부담 증가, 이거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12번마 개나리송, 물론 이 3월달 경주에서 3월달 경주가 아니죠, 5월달 경주, 그러니까 3월달 경주에서는 어마어마 이스트제트 상당히 강력한 스프린트들과 맞서서 5착을 차지했었고, 5월달 경주에서는 역시 그 이스트제트의 뒤를 이어서 따라 들어가서 2착이었는데 결국 강착이 되면서 이 개나리송이 1착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공백이 있죠. 10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외곽이라는 거 뭐 이런 점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8번 이스트제트와 11번 딕시 어게인, 12번 개나리송이 지금 나갈 경주기 때문에 과연 11번 딕시 어게인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12번 개나리송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요즘 8번 이스트제트는 아예 맨 앞에 쓰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좀 뒤에서 따라가다가 뭐 한 3코너 4코너에서 넘어가는 그런 전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러면 솔직히 다른 말필들이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뭐 최근 컨디션은 좀 엉망이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말 5번 글로벌 캡틴을 한번 믿고 싶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보다는 4kg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상당히 끈끈하게 뛰는 말이죠. 연승을 달리면서 한참 좋아지다가 문세영 기수가 한번 타고 인기 1위에서 3코너에 4코너 돌아갈 때 완전 사행을 해버렸죠. 그 이후로 마필이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이 그런대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글로벌 캡틴이 선행마가 상당히 그 앞에서 혼전 경합을 벌일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차분히 따라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장추열 기수가 무리하게, 이 글로벌 캡틴은 선행도 가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선행 경합을 같이 해버리면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1200m이기는 하지만 추입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앞선의 말들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한 채 간다면 직선 주소에서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뭐 미우나고 오나 8번 이스트제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글로벌 캡틴, 11번마 딕시 어게인, 그리고 복병으로 12번마 개나리송까지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